신개념 영화쇼 올레TV 무비스타 소셜클럽. 안녕하세요. 전 MC 이선호입니다. 지난 한 주 올레TV가 드리는 풍성한 이벤트들로 따뜻하게 보내셨나요? 이제 정말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올레TV가 남은 기간에도 다양한 특집들과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물어가는 2014년도 올레TV와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더욱 뜻깊은 연말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개념 영화쇼 올레TV 무비스타 소셜클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카메라 레디 액션! 신개념 영화쇼 올레TV 무비스타 소셜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하고 재미난 영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백은하 기자님 모셔보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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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네, 요즘 연말이라서 술 먹을 일이 많네요. 네, 눈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이제 송년회 되게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페이스 조절 잘 하시면서 송년회에서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간을 좀 싱싱하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핑계를 좀 만들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언제 보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핑계를 틈타 연말과 뭐 새해라는 핑계로 얼굴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얼굴만 좀 많이 보시고 술은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무비 토크 다 같이 외쳐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무비 토크! 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습니다. 2014년 역대 최고 흥행 영화가 탄생했다. 바다 한가운데서 펼쳐진 초대형 해상 전투.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업적이 가져다주는 진한 감동과 울림.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영화 명량.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올 영화가 왔는데요. 정말 올 여름 그 명량의 열풍이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자님께서는 이 스타 프리뷰를 통해서 최민식 씨도 개봉 전에 만나보시고 또 명량 영화에 대한 정보도 그전부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명량의 이런 어마어마한 흥행을 미리 좀 예측은 하셨나요? 시사회가 딱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최근에 우리가 그 사극이라고 역사를 다룬 영화들이나 혹은 드라마들이 나와도 약간의 현대적인 해석들 혹은 아니면 현대적인 느낌들을 가미한, 그래서 퓨전 사극이라는 말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 사극들이 한동안의 트렌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누군가가 얘기하는 정말 역사 스페셜 같은 그런 정통의 사극을 봤다는 사실이 사실 저는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시사회에서. 그래서 과연 이 묵직한 전공법이라는 것이 지금의 관객들한테 통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영화를 정 많은 분들이 본다면 지금 이런 영화를 기다렸다라는 뜻이겠구나라는 아주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큰 대작들이 많았었죠. 군도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해적까지. 그래서 과연 이 영화 여름의 영화 시장 안에서 누가 진짜 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뭐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명량 같은 경우는 아주 전공법이 통했다라는 걸 알려줬었던 그런 영화기도 했었죠. 네, 좋은 영화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흥행 성적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명량의 그 어마어마한 흥행 때문에 이 수치를 또 안 짚고 넘어가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명량 같은 경우는 1,700만 이상이라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본 영화. 정말 이 수치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놀랐었어요. 매주 어떤 스코어들이 발표될 때마다 과연 이게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스코어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대 최대 오프닝 스코어, 그러니까 68만 명이 첫날 보게 된 거고요. 역대 최고 평일 스코어,
하루에 98만 명이 네. 본 적도 있었어요. 역대 최고 1일 스코어 125만 명. 그러니까 네. 평일에 98만 명, 그러니까 주말이 아닌. 네. 그리고 개봉 18일째 역대 최고 관객 수인 아바타가 1,330만 명이었는데 이걸 뛰어넘고 개봉한 21일 만에 1,500만 명을 돌파를 했죠. 네. 사실 한국의 시장에서 이런 사이즈의 영화가 나온 것도 뭐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지만 이 사이즈의 영화가 이 사이즈의 관객들을 불러 모을 거라는 것도 사실 좀 놀라웠었던 네. 그런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영화 명량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무비토크 이야기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화 명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영화 이야기와 궁금한 점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페이스북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동영 님이 올려주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여름 부모님, 동생과 함께 극장에서 본 영화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자주 극장에 가는데 이번 영화 명량은 부모님과 함께 극장에서 보기 너무 좋은 영화였습니다. 실제 있었던 뼈아픈 역사적 사건을 감독님의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려져 순간순간 긴장하며 몰입해봤습니다. 여름에 봐서 점점 가물가물해져 가는데요. 올레 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봐야겠네요. 라고 이동영 님이 남겨주셨는데 이동영 님 어디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이동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토크 카드를 읽어보니까 여름에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이 명량을 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이제 가족들의 반응도 다 달랐을 것 같은데 다른 가족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부모님은 영화를 보신 다음에 그 이순신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그것도 같이 보시겠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시던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실제 전투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진짜 그런 사실감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그 네. 김한민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김한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 명량 이전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또 한번 크게 히트를 만드셨잖아요. 네, 사실 김한민 감독의 데뷔작은 극락도 살인사건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네. 이 작품도 꽤나 정말 독특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그런 신인 감독의 작품이었었고 그 이후로 핸드폰이라는 영화를 찍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감독이 일관되게 무언가를 찍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게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병기 활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700만 정도의 관객이 보게 됐었는데 네. 이 최종병기 활에서 이제 명량으로 이어지면서 이 감독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뭔가가 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순환에 빠뜨리는 거에 집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최종병기 활에는 물론 박해일 씨도 나오고 네. 굉장히 다양한 배우들이 나오지만 사실 가장 큰 주인공은 활이었어요. 활이라는 이 무기가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김학인 감독 자체가 원래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동시에 또 이런 무기, 전쟁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 명량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밀리터리 덕후라고들 네. 하는 네, 밀덕이요. 밀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투나 어떤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약간 다큐멘터리의 느낌이 날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려진 작품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네, 그러면 또 영화 광해, 변호인, 그리고 명량까지 어떻게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가 모두 1,000만 관객을 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 보면 어떻게 결말을 미리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 좀 김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교롭게도 세 영화 다 모두 1,000만이 넘은 거 보면은 관객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뭘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모두가 잘 된 건 아니죠. 아, 그런가요? 하지만 이렇게 뭐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작품들이 잘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또 얘기하는 게 역사가 스포일러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어쩌면 우리는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그 시간 동안 한 영화에 대한 긴 예고편을 봤다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사실 이 영화가 다루는 소재 혹은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보자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결과를 아니까 심심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 결과에 어떤 방식으로 도달하는가를 지켜보고 싶은 마음들 같은 네. 것들이 있고 그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보고 싶은 마음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넓은 저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시선들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영화 명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는 명량의 해상 전투 장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영화의 반 가까이나 해상 전투 씬이었던 것 같은데요. CGT도 거의 안 나고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싸움인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전투 씬 또 탄생할 수 있을까요? 라고 강교식 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강교식 님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교식 님. 네, 안녕하세요. 저 27살 강교식입니다. 네, 전투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는데 예. 어떤 장면을 그렇게 인상 깊게 전투 장면 중에서 보셨나요? 저는 해상 전투씬에서 몇 척 안 되는 조선 배랑 수많은 일본 측의 배랑 대치하고 있던 장면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특히 배 밑에서 서서 노를 어떻게 보면 혼다면서 적고 있는 분들 장면을 보고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명량하면은 또 굉장히 유명한 또 대사가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에서 그 조선 수군은 12척밖에 없는데 이제 왜군 배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걸 멋지게 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해상 전투씬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영화 안에서 해상 전투씬이 1시간이 넘는 분량이었다고 하던데요. 정확하게 61분이 해상 전투 1시간 1분 넘었네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보고 그 전투씬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뭐 충분히 어떤 티켓의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신에게 있는 12척의 배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뭐 130척이라는 얘기가 있고 330척이라는 얘기가 있고 네. 그게 정확하게 몇 척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앞에서 그걸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적은 우리 군의 어떤 배와 왜군의 아주 많은 배가 함께 싸웠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한 전투일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들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시켰던 그런 과정이 그 61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전투씬의 아주 뭐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지점은 우리가 보통 제가 최근에 퓨리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우리가 전쟁 영화나 전투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실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정확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여기서 펑펑 터지고 뭐 여기서 뒤집히고 막 싸우고 하는데 과연 누가 누구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누가 지금 이기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강점이라는 것은 전투와 전술 이게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좀 보이는 그런 네. 영화이기도 했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동시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군과 그리고 왜군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의 방법들이 또 다른가 하는 것들도 고스란히 또 보여줬던 그런 영화라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시기에 어떤 방식의 전투가 이루어졌는지를 사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게 사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전투에 참여한 것 같은 그것을 진짜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 같은 영화적인 쾌감까지 이르게 됐던 거죠. 그게 바로 61분이라는 그 긴 시간 네. 영화에서 정말 이순신 장군 다양한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이정현 씨 막 네. 치마도 펄럭펄럭. 펄럭 해야 되고 막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걷어내고 이 전투씬에 집중하게 됐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뭐 아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해군 사관학교인가? 거기서는 이 해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들이 몇 가지가 있대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중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그 전술과 전략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해군 사관학교에서 그 전술을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검증된 건 아닌데 왠지 사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또 이 영화 속에 보면 백병전이라고 하죠. 근접 전투.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서 누군가 그 작은 무기들을 사용해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최민식 씨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함께 그냥 거의 엉겨서 싸우는 그런 장면들 같은 네. 것들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영웅적인 면들은 좀 덜하지만 사실적인 면들을 훨씬 더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영화의 가장 또 어려운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해상전이잖아요. 네. 육지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바다에서 벌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내는 것 중에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물의 그림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사실 이런 땅에 있는 아니면 건물 혹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이런 것들과는 달리 움직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지 네. 더. 그게 또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는 눈에 딱 네, 거슬리게 네,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특히나 여기선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바다의 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그려내는가도 이 영화의 해전을 더욱더 사실적으로 느끼게 만들었었던 가장 큰 요소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명량하면은 해상 전투씬에 또 웅장한 음악들이 또 기억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스케일이 큰 영화다 보니까 이렇게 음악에도 좀 웅장함을 더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이 영화가 굉장한 정통 사극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음악에 있어서는 조금 반대의 그 작전을 세운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인 김태성 감독이 그 전에 이제 뭐 타워라든지 코리아 같은 작품을 하셨던 음악 감독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사극하면 이제 전통 음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영화의 모티브를 얻었던 건 17세기, 18세기 클래식 음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영화는 체코 현지에서 뭐 150명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OST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까지 사극에서 봤던 혹은 들었던 음악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 같은 거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명량처럼 좀 웅장한 영화에서 좀 사극 특유의 음악이 나왔으면 좀 이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오나라 오나라. 확실히 좀 이렇게 오케스트라로 빵빵 때려줘야지 좀 웅장함이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명량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리얼한 전투, 그리고 음악, 그리고 배우 이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춰져가지고 좋은 영화가 탄생됐던 것 같은데요. 이 세 박자 중에서 아직 얘기 못한 부분이 있죠. 바로 배우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 페이스북 댓글에 명량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이야기 적어주신 분이 계셔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명량 감독님께 정말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명량 주인공으로 최민식 아저씨 말고 생각해뒀던 다른 배우가 있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 강하고 그냥 몸 자체에서 카리스마가 느껴진 이순신 장군 역할을 최민식 아저씨 말고 다른 배우가 할 수 있었을까? 만약 다른 분이 했어도 이렇게 크게 와닿았을까 싶거든요. 아, 정말 영화 퓨리의 브래드 피트와 대조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매력쟁이 최민식 아저씨 완전 팬 됐습니다. 라고 이명준 님이 남겨주셨네요. 이명준 님 어디 계시죠? 네, 명량의 최민식 씨를 굉장히 멋지게 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최민식 씨는 뭐 이순신 장군 역할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멋지다고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최민식 씨 말고도 좀 인상 깊었던 다른 배우분들도 계신가요? 근데 최민식 씨가 사실 존재감이 엄청나시고 멋있었잖아요, 배역에. 근데 개인적으로 조진웅 씨 연기 변신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다른 뭐 군도나 뭐 그런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그런 연기 배역이랑 좀 달라서 기억에 남아요. 네. 머리도 네, 머리 자체가 너무 기억에 남는 머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밀고 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때 가발을 쓰시고 결혼식을. 최민식 씨는 올해 그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으시면서 정말 국내 팬들한테 큰 사랑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해외로는 릭백송 감독의 그 루시에 캐스팅되셔가지고 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셔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국내와 국외에서 왕성 활동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영화 신세계,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악마를 보았다 등에서 주로 범죄 액션 영화에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이렇게 명량 같은 사극은 그 예전에 임권택 감독님의 취하선 이후로는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취하선도 장승업이라는 그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었고 또
그러고 보니 최민식 씨는 사극을 찍으면 실존 인물 아니면 안 찍으시는군요. 이번에는 또 명량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순신을 연기를 했는데 사실은 취하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지들, 자유도라고 얘기하자면 네. 자유도가 조금 더 컸던 작품이었다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스스로가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참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네.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갇혀 있는 역할이고 동시에 무엇을 해도 되는 역할이기도 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 면에서 이 영화 속에 보면 약간 광기 어린 느낌 같은 게 드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건 최민식 씨가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연기여서 우리는 최민식 씨의 아주 또 올곧은 하나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장군의 역할과 동시에 이 최민식이란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열적인 그런 연기 같은 것들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배우로서는 다시 만나기 힘든 좋은 역할이었던 셈이죠. 네, 그런가 하면 또 김한민 감독님 작품에 2편 연달아 캐스팅된 분이 계신데요. 바로 유승용 씨인데요. 유승용 씨는 김한민 감독님의 전작인 그 최종병기활에서 청나라 장군인 주신타 역할을 맡아서 또 만주호를 멋지게 선보여 주셨는데요. 니를 아파 더더 최한도 들어다를 생각들한 열마모 앞잡고 비야. 사실 그 언어가 이제는 사어가 된 언어라서 그래요? 실제 어디에서도 누구도 쓰지 않는 그래서 고려대에서 그 언어를 연구하시는 분에게 특별히 요청을 해서 교육받고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용 씨가 말하기 전에는 누구도 사람이 그걸 말하는 걸 사실 우린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언어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사실 유승용 씨가 보면 언어에 재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굉장히 그럼직한 말로 주신타의 언어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유승용 씨가 그 최종병기활에서 또 만주호로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이 영화 명량에서는 또 왜군 장군 구루지마 역할을 맡아서 또 일본어를 멋지게 소화해 주셨죠. 그것도 지금 쓰는 일본어가 아닌 네, 고어로 된 그 일본어를 또 마스터를 하셔야 됐던 상황이라서 사실 배우로서는 이중고죠. 대사하는 것도 그냥 힘든데 그게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닌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이번엔 그 역할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언어를 또 마스터하시게 됐었고 실제로 이순신이라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의 기가 눌리면 안 되는 네. 그래야만 이 전투 혹은 아니면 이 영화의 긴장감이라는 게 유지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분량 자체는 절대 이순신보다 많을 수 없는. 그러나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이 사람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유승용 씨, 그리고 조진웅 씨, 진구 씨 정말 충무로에 내노라는 배우분들이 이 영화 명량에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이순신 장군이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 수군의 이야기는 많이 이렇게 그려졌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좀 이 왜군 쪽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그려져서 전 그 점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영화 개봉했을 때 뭐 시사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감독님도 많은 인터뷰들을 통해서 그 정말 최선을 다해준 배우들을 모두들 살리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걸 대신 전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특히 그 왜군 쪽도 마찬가지고 조연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 같은 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영화의 그 균형감에 있어서 혹은 아니면 영화를 보는 깨알 같은 어떤 재미들에 있어서는 조금 버리고 간 게 아닐까. 놓쳤다기보다 저는 버리고 간 느낌 같은 걸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집중할 것들에 대한 분명한 그냥 마음 같은 걸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갔던 부분에서 사실 영화 속 주인공을 닮은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2014년 한국 관객들의 마음을 훔친 영화 명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명량은 한산, 명량, 노량 이렇게 해가지고 3부작으로 또 준비된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었는데 네. 그 후속작이 그럼 나올 계획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한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또
어느 다른 이야기들이 갑자기 또 떠오르게 되면 또 그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생각했었던 것은 이순신 3부작. 그래서 노량, 명량, 한산, 노량 이렇게 3부작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노량 그러니까 갑자기 회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명량 개봉하고 나서 3부작 이제 내년, 내후년에 계속 이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영화도 대작이다 보니까 헐리우드처럼 반지의 제왕 한 편 나오고 몇 년 뒤에 나오듯이 이제 한 2년, 3년 주기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사실 추측해 명량 보는데요. 같은 경우도 준비하는 과정이 한 4, 5년 정도 걸렸었던 그런 작품이고 그냥 뭐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화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니니까요. 아마 좀 준비할 시간들이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2015년도에도 영화 명량처럼 한국 영화 역사를 새롭게 쓸 좋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무비 토크카드 작성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차례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드려야 될까요? 네, 오늘 이렇게 남성분 두 분 오셨으니까 네, 외롭게 여성분 혼자 오신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명준님께 KT 올레TV 제공 영화 예매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 되세요. 이선호와 함께하는 올레TV 무비스타 소셜클럽. 이어서 올레TV를 찾은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